20년이라는 세월은 고등학생이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될 만큼 많은 것들을 바꾸게 했습니다. 이제는 전부 말할 수 있다는 한 익명의 제보자는 지나온 세월만큼 모든 게 바뀌었어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한 얼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집 앞 골목길에서 마주한 남자는 몇 년 전 자신에게 끔찍한 범죄 행각을 했던 한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성이 나온 건물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접한 제보자. 알리고 싶었지만 알릴 수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과 마주쳤을 그 당시 그 남자는 제보자를 보고 씩 웃으며 너네? 라는 느낌으로 가슴을 툭 치고 여유롭게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그렇게 용기 내 세상에 공개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사는 곳을 알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묻어두고 살았던 세월. 그렇게 가정의 어머니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무렵인 2018년, 한 방송국에서 몽타주를 공개해 살인사건의 범인을 제보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용기 내어 연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어렸던 아이를 보며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다시 밀려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치 않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제보자. 그로부터 5년, 이젠 그곳에 살지도 않고 아이도 컸기에 꼭 그날의 이야기를 늦었지만 전하고 싶다며 우리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더욱 충격적인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 살인사건 이후에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엔 정말 그놈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토요사건 팩트, 영도 초원장 살인사건의 제보자 편입니다. 해발고도 395m의 복례산을 중심으로 북쪽 방향에 시가지가 있으며 4가지 대교를 통해 부산시의 중심부와 연결되는 곳, 바로 부산시 영도입니다. 이곳엔 아직도 베일 속에 감춰진 한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초원장 살인사건. 벌써 20년 전 초원장이라는 3층짜리 오래된 여관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입니다. 2003년 8월 23일 밤 11시가 좀 넘은 시각, 경찰에 사람이 숨져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게 됩니다. 그것은 이 건물의 3층 306호에서 발견된 한 구의 시신이었죠. 현장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하의가 벗겨진 채 온몸에 칼에 찔린 상처를 취하고 바닥에 웅크린 자세로 숨져있는 한 여성 피해자가 발견이 되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좀 특이한 내용들도 확인이 됩니다. 범인이 자신의 흔적과 관련된 걸 너무나도 많이 남기고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범행에 쓰였던 칼, 바로 과도였습니다. 총길이 21cm짜리 이 칼은 주로 과일을 깎는 용도의 칼이었는데요. 현장에 그대로 두고 사라졌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손잡이 부분을 닦은 흔적, 즉 자신의 지문을 남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현장엔 속옷의 상하이, 남성용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양말, 안경, 시계까지 모두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 현장에 남아있는 재떨이에는 다 피지 못한 담배꽁초가 2가치가 발견되기도 했죠. 국과수의 분석 결과 남성용 속옷의 사이즈는 100, 그리고 안경과 시계 모두 국내 제품으로 확인이 됩니다. 담배꽁초의 DNA를 분석해본 결과 이미 숨진 피해자의 혈액형이 A형과 대조적으로 혈액형이 O형이었던 한 남성의 DNA로 확인이 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선 사용을 한 콘돔도 발견이 되었는데 그 안의 DNA와 담배꽁초 DNA는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분명 이 방 안에 한 남성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럼 범인은 과거든 그 이유든 또 다른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점이 듭니다. 애석하게도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DNA가 등록이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일치하는 DNA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미 사망했다. 두 번째, 한국에 살지 않는다. 세 번째, 만약 데이터베이스법이 통과되기 이전 중대한 범죄를 일으켜서 현재도 감옥에
있다 혹은 출소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이런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남게 되죠. 자, 그럼 범인은 어떻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걸까요? 몸에 남은 자상은 무려 10여 군데가 넘었습니다. 찔리고 베인 흔적뿐만 아니라 방어흔까지도 확인이 되죠. 피해자는 32세 여성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흉부자창, 바로 심장 부분을 깊게 찔려서 숨을 거두게 된 건데요.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굉장히 끔찍한 살해 방법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상처는 분명 한 곳씩 있다라는 생각이었지만 어떤 특정 상처는 내부에서 여러 곳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있었죠. 이 말은 한 번 찌르고 칼을 완전히 뺀 게 아니라 살짝 빼고 방향을 바꾸고 또다시 찔렀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사건 현장에서 몇 가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분명 이 사건 당일 306호에는 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존재했고 여성이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인진 모르겠지만 이 남성은 흉기를 들고 이 안에 있었고요. 현장에 남겨져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땐 옷을 탈의한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위아래 반팔을 입고 있었던 남성. 근데 당시에 현장의 날씨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그 옷 말고도 다른 옷을 겉에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몸으로 밖을 나가진 않았을 테니 말이죠. 상의 하의 옷을 그대로 두고 양말까지 두고 떠날 수 있었던 남자, 흉기까지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을 수색했던 경찰들 사이에서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옷에서 매우 심각한 악취가 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땀 냄새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약간 쓰레기 냄새에 가까운 악취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 남성과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성은 여성을 공격했고 그리고 그 이후 급하게 흉기도 두고 자신의 의복도 겉옷만 챙긴 채 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볼 수 있죠. 그럼 혹시 목격담이 있진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사실 이 목격담에 대한 부분은 방송에 나갔을 때도 여러 가지의 좀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신고경에 대한 목격담에서는 총 3가지의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관 주인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안내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옥상 쪽에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혼자 찾아와 방 있냐 잠깐 놀다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 306호로 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30-40분 정도가 지나 남자 한 명이 찾아와 조금 전에 들어간 사람 몇 호실이냐고 물어봐 306호로 가라 라고 했더니 말없이 올라갔다 라고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게 되죠. 여성이 먼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어떤 남성이 온 게 바로 온 게 아닙니다. 30-40분 정도가 누가 찾아와 조금 전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사람의 신원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아무렇지 않게 여성 혼자 투숙되어 있는 방을 올라가라고 알려준다는 게 합리적으로 맞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피해 여성에 대한 존재도 신원도 확인이 되게 됩니다. 당시 피해 여성이 306호에 들어간 직후 전화를 걸었던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1시 2분, 11시 5분, 11시 16분, 11시 20분 4번의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성매매 알선업자였던 것이죠. 자, 그럼 당시에 거짓말을 했던 주인들, 이유는 단순했던 겁니다. 성매매를 했다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거짓말을 했던 상황이었죠. 실제로 저희가 입수했던 내용에 따르면 306호에서 시끄러운 소리도 못 들었다. 그리고 3층에는 306호 이외에 다른 손님이 없었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조사를 하고 나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죠. 2003년 8월 23일 밤 11시 20분경에 30-40대 남성이 와 성매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가씨를 불러달라, 얼마냐 라고 이야기해 현금 4만원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나이가 좀 들은 여자를 불러달라, 몇 호실로 가야 하냐 라고 해 306호로 올라갔고 그 뒤에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전화해 나이가 든 여자를 좀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한 뒤 TV를 보고 약 15분, 20분 정도가 지나 여성이 왔길래 306호로 가라고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성매매 알선업자는 전화를 계속 걸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 20-30분 내에 나오게 되는데 전화를 계속해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관에 다시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당시 주인 부부 중 아내였던 분은 306호에 인터폰을 연결 시도해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자 남편에게 올라가 보라고 얘기했고 사건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죠. 자, 이게 바로 주인 부부가 이야기했던 당시의 목격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남성을 목격한 사람도 주인 부부 중 아내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현금 4만 원을 건넸다라는 건데 그 현금 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인지 그 지문에 대한 걸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상한 목격담들이 존재합니다. 주인 부부의 목격담이 이 정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과연 못 들었을까라는 궁금증이죠. 한 방송사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03년 8월 23일 밤 11시경 초원장 맞은편 건물에 살았던 사람이 늦은 시간 아 하는 비명소리를 들었다라고 제보를 했습니다. 초원장 3층에서 난 비명소리가 맞은편에 있는 집까지 울릴 정도라면 사실 이런 대목도 떠오르죠. 과연 1층에 있었던 주인 부부는 못 들었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과연 못 들었을까라는 의문점이죠. 만약 못 들었다면 그건 거짓말일 수도 있고 혹은 잘못 들은 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 3층에 306호 말고 303호에 투숙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남녀가 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하다가 끝에는 살려주세요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나가는 소리를 들렸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는 뭔가 비명소리 같은 걸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비명소리가 외부에 세게 나갔다라는 건 맞은편 건물에서 안에 들었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건물 내에선 그것도 맞은편에 있었던 한 투숙객도 듣지 못했다는 건 비명소리조차 외부에 나가지 않을 만큼 공격이 강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당시 남았던 상처를 보게 되면 목 부분을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목 부분의 공격을 잘못 당하게 되면 실제로 큰 소리를 외부에 낼 수 없다라는 것도 외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죠. 자, 그리고 303호의 투숙자는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발자국 소리가 혼자 나가는 소리였다. 그리고 바로 얼마 뒤에 아래층에서 쾅쾅쾅 하면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주인이었던 남편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당시 투숙객은 자칫 잘못하면 둘이 마주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짧은 시간이었다라고 제보를 했죠. 맞습니다. 당시 현장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손에 많은 혈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3층에서 옥상 쪽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그곳에 남아있는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피가 위에 묻었다. 아마도 내려가려고 했는데 도주 과정 중에 밑에서 누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자 위쪽 계단으로 잠깐 숨었다가 방으로 들어간 걸 보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지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은 당시에 천천히 내려왔을까요? 다급하게 뛰어내려왔을까요? 이 부분도 꼭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범인이 급하게 도주했던 이유도 한 가지 유추가 됩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사건 발생을 저지르고 나서 그 뒤에 자신의 객실에 한 가지 전화가 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첫 번째, 피해 여성의 핸드폰에 오는 진동 소리, 그리고 얼마 뒤에 걸려온 인터폰 전화였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곧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현장에 물건을 챙길 시간조차 없이 빠르게 도주를 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보면 당시 범인은 범행을 저질렀고 뭔가 천천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울리는 부재중 전화, 그리고 인터폰으로 오고 있는 전화 때문에 다급함을 느꼈을 겁니다.
해서 자신의 안경도, 자신의 시계도, 그리고 상의와 속옷, 그리고 실제로 갖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흔적들을 그 상태 그대로 두고 겉옷만 챙겨 입은 채 도망치듯 빠져나갔을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만 지워놓고 말이죠. 바로 범행 도구 흉기였습니다. 흉기를 두고 나갔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신의 겉 외투에 어딘가 넣기 좀 애매한 크기였을 가능성. 평상시 같으면 내부에 넣어서 옷 안에 넣을 수 있었는데 당시 옷을 입을 수 없는 상태다 보니 겉에다 두게 되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두고 왔을 가능성. 그런데 그냥 두고 가면 지문이 남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 손잡이 부분만 그대로 닦고 나왔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범인은 도주를 하고 있다가 계단에서 올라오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잠시 숨었고 엇갈리고 난 뒤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 유유히 사라졌을 겁니다. 자, 그럼 범인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우발적이었던 걸까요? 현장에 남은 정황대로 포착을 해보면 피해 여성과 남성의 범인은 비면식 관계로 보여집니다. 이들이 만나게 된 계기는 바로 그 성매매 알선 때문이었죠. 그런데 애초부터 사람을 죽일 생각이었나 라는 그 의문점은 뭔가 계획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현장을 해놓은 상태를 보게 되면 그렇게 계획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피임기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땐 성관계 이후에 어떤 트러블이 생겼고 그 이후에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범인이 공격한 모습을 보면 과도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건 분노가 순간적으로 표출된 오버킬의 형태처럼 보였다는 것. 아마도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지만 범행 현장에 놓여있던 옷에서 났던 악취나 혹은 성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자신에게 무언가 자존감을 건드렸거나 자신에게 기분 나쁜 무언가의 이야기를 듣게 됐고 순간적으로 폭발하듯이 공격했을 가능성, 우발살인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손잡이를 닦았다라는 칼, 그 칼을 버렸던 이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칼을 갖고 있으면 검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버리면 괜찮을 수도 있다. 그만큼 흔한 칼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직업군에서 누구나 들고 다니는 칼이기 때문에 차라리 버리고 가는 게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 가지고 다니는 게 더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범인이죠. 당시 방송에선 영도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더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영도, 이곳엔 실제로 항구, 조선소 같은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죠. 뱃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당시 방송사 취재 결과에 따르면 뱃사람들이 하나씩은 들고 다니는 칼이 있다. 그리고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잘 씻지도 못하기 때문에 냄새, 악취가 많이 난다. 속옷도 그렇게 제공해준 것과 비슷하다라는 제보들이 오게 됩니다. 범인의 모습은 정말 뱃사람일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었죠. 얼마 전이었습니다. 3월 30일 저에게 한 가지 제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초원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해서 보내봅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이다. 한 방송사에서 요청을 했지만 당시 아이들이 어려서 거절했다. 우리는 이 제보자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당시에 최초에는 제보 전화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제보자의 집이 초원장과 너무나도 가까웠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위치가 발각될 수 있을 가능성이라 무언가 내용을 조금 혼전해서 다르게 전달했고 실제 방송에 나온 내용은 제보자의 기억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럼 2023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그리고 23, 4년 전에 있었던 그날의 기억을 한번 다시 살려보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 남성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2003년 8월 23일, 그날도 기억이 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었던 제보자, 친구의 생일 파티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었던 초원장에서 쾅쾅쾅쾅 거리는 소리와 누군가 다급하게 내려오는 남성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남성은 초원장 정문을 나오자마자는 매우 태연하게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보자와 마주치게 되었죠. 제보자는 온몸이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얼굴, 아는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초원장 사건이 발생하기 약 3, 4년 전 제보자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대교동에서 조선소 관련 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 요청을 받아 교복을 입고 심부름 장소를 가고 있었던 제보자. 그런데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뒤쪽에 돌이 끼었는데 이것 좀 빼줄 수 있냐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해서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빼려고 하자 그 순간 머리채를 잡고 옆에 시끄럽게 가동되고 있는 공장 사이로 제보자를 끌고 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있는 주변에 사람 인기척조차 없는 그 공장 안쪽으로 끌려 들어간 피해자. 제보자는 그곳에서 엄청나게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비명도 당연히 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이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봤자 여긴 시끄러워서 그 누구도 듣지 못한다. 딱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남성의 사투리 억양인 이 의문의 남성. 그 남성의 얼굴을 제대로 똑바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기억도 있었습니다. 몸에서 쓰레기 냄새가 났다. 범인은 성범죄에 대한 목적으로 그런 흠해진 곳에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왔던 겁니다. 그렇게 폭력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 도중 술을 마시면서 지나가고 있던 러시아 선원 2명이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현장에 발각되자 범인은 그대로 도주했고 제보자는 그렇게 구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날의 기억,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남성을 3, 4년이 지나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것도 초원장 앞에서 말이죠.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굳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외부에 이 이야기를 알릴 수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자마자 씩 웃으면서 가슴을 꽉 움켜쥐고 그렇게 유유히 걸어나갔다간 남자. 자기가 느끼기에도 너였네? 마치 서로가 알아보고 기억하듯이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남성이 사라진 걸 보고 집으로 들어가셨던 제보자였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당시엔 살인사건이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얼마 이후였습니다. 현장이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맞은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억을 안 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왔던 제보자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2018년 한 방송사에서 몽타주를 공개하며 제보를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 얼굴을 보고 떠오른 겁니다. 그놈이다. 제보자는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예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아이들도 컸기 때문에 이제는 용기 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사건, 초원장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몇 년 뒤에 이 남자를 또 본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치도 특정 지역이었죠. 대교동 쪽 항구가 있는 한 다방에서 보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었죠. 이 남자 분명 그곳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토대로 이 남자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제보자님의 기억을 토대로 몽타주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죠. 이 몽타주가 실제로 보셨던 그 얼굴과 유사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경이 없는 왼쪽 사진은 광대가 너무 부각됐고 차라리 광대는 오른쪽 안경 쪽에 가까운 것 같다. 그리고 이 얼굴보다는 턱이 조금 더 각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제보자의 내용을 토대로 몽타주를 약간씩 변형해보고 시작했습니다. 턱이 각졌다. 총 3가지 버전의 사진을 제보자에게 보여드렸고 제보자는 하나의 사진을 선택하셨습니다. 조금 더 턱이 각지다. 바로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희는 어떤 다방에서 그를 본 것 같다, 어느 지역에서 본 것 같다라는 제보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의 기억을 토대로
그 현장을 직접 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누군가가 이 남성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타난다면 유의미한 제보, 현재는 데이터베이스에 DNA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를 찾아낼 겁니다. 부산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과 함께하여 이 사건의 끝까지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의 패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지역에서 거주하셨던 분들, 1999년, 2000년경부터 2005, 6년 사이까지 거주하셨던 분들 중 이런 남성에게 피해를 보셨던 분들의 제보도 다시 한번 기다립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린 좀 그렇고요. 굉장히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셨고, 굉장히 구체적이셨어요. 왜냐면 당시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고, 자기는 여태까지 크면서 한 번도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생 때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로 폭행을 당해서 많이 놀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3, 4년 뒤에 현장에서 그것도 바로 앞에서 마주쳤는데 제일 소름 돋는 게 그거죠. 마주쳤는데 그게 하필 그 옆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거였고, 그 뒤에 몽타주가 공개된 걸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얘기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주신 내용인데요. 저희는 사실 이 사건의 범인은 어차피 DNA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누군지 특정만 되고 확인만 되면 분명히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턱이 좀 각졌다라는 부분에서 아까 사진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제가 턱을 이렇게 강제로 많이 넓힌 것들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게 이제 좀 전 사진보다 조금 더 커요. 턱 하관 자체가 딱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좀 힌트? 특징일 수도 있는 거죠. 턱이 조금 부각됐다, 이런 느낌, 골격이 좀 어떻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것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기억에 대한 부분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전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은 아직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제 미스터리 야방이라고 해서 현장에 가보는 그런 것들도 해봤는데요. 이 사진을 토대로 해서 한 이제 20년 전의 사진이잖아요, 얼굴이고. 그리고 좀 요즘 걸로 바꿔보고도 싶긴 한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거 말고 한 20년 전쯤에 이런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라도, 그러니까 특정 그 다방이라던가 특정 장소가 몇 군데가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도를 다 돌아다니는 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특정 장소가 몇 군데 있었다라는 거에 확보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서 확인을 좀 해보고, 만약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대한 부분도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이라는 생각인데요. 생각보다 이 초원장 사건 되게 많이 알려졌는데 왜 사람들이 제보를 안 하고 왜 범인을 못 잡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런 류의 방송, 그 알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가다 우연히 유튜브로 보신다던가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지금 여기는 또 영도고 이제 뱃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현장에 가서 직접 뛰어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치는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뒷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만약 뭔가 진전이 있다면 유튜브에도 꼭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보자분의 이야기를 조금 합쳐서 좀 전해드리면, 제보자분은 1000% 1000% 뱃사람이라고 확신하세요. 그 이유가 당시에 봤던 이제 겉모습도 있지만 냄새 악취도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제보자님의 그 아버님께서 조선소 사업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 그런 사람들도 봐왔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시스템이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날 자기가 마주쳤고 자기를 때렸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그때 봤던 사람, 그러니까 자전거를 탔고 그 옷도 그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받고 그 냄새부터 했을 때 이 사람 100%다라고 확신하세요. 뱃사람이라고. 그 영도에서 배를 타는 사람. 근데 그 이제 특정 위치도 이쪽 항구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서 그쪽 지역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